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사거리를 여기저기 살펴보다가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온라인 펌인 체그라는 기업이 나오는데요. 체그라는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과외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체그의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 후에 37.5%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그라는 기업의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떨어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어닝 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닝 콜에 등장한 경영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챗GPT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어렵게 됐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챗GPT를 뚫고 나갈 기회를 좀 창출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과외 사이트에도 이렇게 챗GPT의 열풍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기사였는데요. 최근에는 뭐 주식 투자를 떠나서 이렇게 테크 기업들의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도 매일매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함께 듣고 공부하시면서요. 다음 세대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신세대 어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요. 대화가 통하는 그런 어른으로 저를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자, 5월 2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몇몇 주요 성장주들의 어닝 결과를 살펴보면서 시작을 장식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소파이 같은 경우는요, 5월 1일 아침 7시에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 이미 어닝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파이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제 12% 이상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어닝 결과가 좋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소파이의 어닝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파이의 1분기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05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 3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0.08이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닝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460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43%라는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3.2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사실 기대치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파이의 매출을요, 3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준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파이의 비즈니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소파이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서 3개의 세그먼트가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떠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 첫 번째는 랜딩 세그먼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출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소파이는 대출 사업으로 시작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세그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플랫폼입니다. 갈릴레오라고 부르는 자회사가 있고요. 금융 서비스 중에 이제 결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파이낸셜 서비스 세그먼트라고 써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은행 업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파이가 대출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파이낸셜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신용카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그먼트를 새롭게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파이낸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23년 1분기의 결과를 보시면요, 일단 랜딩, 즉 대출 사업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여기 써 있는데요, 325밀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에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포션을 대출에 의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테크놀로지 플랫폼 갈릴레오에서 들어오는 매출은요, 77밀리언 정도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서비스를 보시면요, 81밀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지금 파이낸셜 서비스가 갈릴레오보다 조금 더 많은 매출을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21년 1분기를 보시면 6.4밀리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불과 2년 전만 해도 6.4밀리언을 공헌했던 금융 서비스가 이제는 81밀리언, 따라서 뭐 10배도 더 이상 성장을 한 거죠. 굉장히
단기간에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파이낸셜 서비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요.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출 사업 같은 경우는 325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33% 성장을 보여줬고요.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3배 정도 작년 대비 증가했다. 그래서 81밀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래서 지난 분기까지는 사실 갈릴레오의 매출이 더 컸었는데 처음으로 갈릴레오의 매출을 넘어섰다. 갈릴레오는 28% 정도 증가하면서 78밀리언을 공헌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매출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에비타 수익률이 나옵니다. 에비타라는 것은 이제 순이익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이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감가상각을 제외하기 전에 earning이기 때문에 순이익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나게 되죠. 자, 아직까지 순이익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에비타 같은 경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76밀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마진은 16%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난 분기에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했던 에비타 수익이 40밀리언에서 45밀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가이던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실적을 이번에 발표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멤버가 추가됐는지 봐야겠죠. 43만 3천 명이 새롭게 멤버로 가입을 했다. 3개월 만에 4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신규 멤버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나 보여드릴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멤버의 수는 5.7밀리언, 570만 명을 확보한 기업이 소파입니다. 자, 다음으로 캐시, 현금을 보시면요. 1.1빌리언에서 2.5빌리언으로 한 분기 만에 굉장히 많이 현금의 보유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소파이는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의 보유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가이던스로 넘어옵니다. 자,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470에서 480밀리언을 찍을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기대치, 컨센서스는 463.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시장의 전망치를 가볍게 넘어서는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에비타 수익 같은 경우는 50밀리언에서 60밀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분기에 에비타를 보시면 40에서 45밀리언을 만들어냈잖아요. 따라서 이번 분기에 비해서도 좋은 에비타의 성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2023년 전반적인 1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드디어 2빌리언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1.955에서 2.02빌리언 정도를 예상한다. 컨센서스는 1.97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이의 주가는 무려 12% 넘게 급락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도 양호했는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닝 보고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요. 굳이 한 가지를 찾아내려면 멤버의 증가 추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요. 지난 과거 2020년부터 지금까지 멤버의 수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21년만 해도 멤버의 수가 100% 넘는 성장을 거듭했고요. 최근 들어서도 87%, 70%, 60%, 50%가 넘어가는 성장 추세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2023년 1분기에 46%, 따라서 가장 저조한 성장 추세를 이번 분기에 기록을 했다. 드디어 이제 멤버의 가입 수가 50% 이하의 성장을 보여줬다. 이 부분이 굳이 찾으라면 부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파이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2% 이상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반면 소파이처럼 어제 아침에 어닝을 보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온 세미컨덕터고요. 온 세미컨덕터도 역시 어제 아침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9% 가까이 급등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좋은 호실적이 발표됐는지 직접 체크를 해보시죠. 자, 1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1달러 19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1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순이익은 10% 정도 초과 달성했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자, 매출을 보시면 1.96빌리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작년
작년 대비 성장률이 0.5%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30밀리언 소폭으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와우 실적은 아니죠. 간신히 어닝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밑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오토모티브 레비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에서 들어오는 매출이죠. 자, 지금 현재 매출의 성장 추세는 거의 없습니다. 0.5%니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죠. 자,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대비 38%나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찍었다. 이거는 이제 사상 유례가 없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온 세미컨덕터는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얘기합니다.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죠. 따라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가 그들의 주요 상품이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바로 밑에 보시면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산업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율이 무려 79%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온 세미컨덕터라는 반도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2분기에 대한 아웃룩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1.972에서 2.075 빌리언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1.9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굉장히 여유 있게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어닝 퍼 쉐어 EPS에 대한 전망인데요. 1.14에서 1.28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컨센서스는 1.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닝 역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좋은 전망치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가 9% 가까이 급상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차량용 반도체 덕분에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드디어 장기화되고 있었던 반도체 산업의 침체가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글로벌 반도체의 매출을 살펴보니까요, 2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 15% 정도 매출이 신장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찍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데이터는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반도체 산업 조합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 물론 15% 성장은 지난달 2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 성장을 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는 작년과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매출 역시 19.6%나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9개월 연속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것이 반도체 섹터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2월 달에 비해서 3월 달 월등한 실적을 보였던 섹터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아날로그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자, 14.9%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을 보여왔던 메모리 쪽이 드디어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 자, 메모리 반도체가 지난달에 비해서 53% 매출이 신장을 했고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낸드 같은 경우는 67.7%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DRAM이라고 부르는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같은 경우는 49%나 2월 달에 비해서 3월 달에 매출이 증가를 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주도했던 것이 반도체의 침체인데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드디어 이제 반도체의 암흑기가 끝나고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높여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기업들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역시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켜왔는데요. 자, 오래간만에 PER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포워드로 봤을 때,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의 규모를 보면요, 무려 31.8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있다. 그만큼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뉴스 역시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뭐 줌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원격 화상 미팅을 가능케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화상 미팅을 가능케 하는 팀즈가 앞으로는 작은 비즈니스 업체들이 차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버추얼 미팅 같은 가상 회의 같은 것을 개최하고 거기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팀즈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화상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팀즈인데요. 이제는 작은 기업들이 드디어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유료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유료 컨퍼런스 같은 것을 개최해서 요금을 부과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주고요. 조금 더 커다란 기회는 제 생각에 온라인 강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클래스 101 같은 온라인 강의 채널이 있잖아요.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채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매출을 한 반 정도는 뛰어가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월요일날 얘기하기를 팀즈 메시징 플랫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작은 사업체들이 드디어 가상 미팅이라든지 세미나 그리고 다른 온라인 서비스, 뭐 온라인 강의도 들어가겠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고데디의 페이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페이팔 그리고 스트라이프 이렇게 세 가지의 업체랑 지금 손을 잡고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페이팔 그리고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미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라든지 세미나, 뭐 컨퍼런스 이런 것을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고데디 같은 경우는 조만간 결제 시스템이 확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벌지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뉴스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발견했구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기차로 넘어갑니다. 어제는 5월 1일이었죠. 매달 첫 번째 날에는요.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3인방 니오,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가 그들의 판매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자, 어제는 이제 4월 달에 대한 판매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니오의 실적을 보시면 4월 한 달 동안 6,658대를 판매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31% 정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엑스팽, 샤오펑입니다. 샤오펑은 7,079대를 판매했으니까 니오보다는 조금 더 팔았죠. 그러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27.5%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작년 2022년 4월에는 9,000대 넘는 판매 실적을 보였던 것이 바로 샤오펑이거든요.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것은 조금 불길한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리오토입니다. 리오토는요. 무려 25,681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500%를 넘어간다. 조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리오토가 25,681대를 판매하면서 지금 작년 대비 성장률은 516%를 기록했고요. 지난달에 비해서도 무려 25%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지난달에도 2만 대 넘게 팔았기 때문에 지금 두 달 연속 2만 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굉장히 견실한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오토 경영진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다. 자, 왜냐면 10,000대가 넘어가는 리오토의 L7이 판매가 됐다. 자, L7은요, SUV 모델인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띠냐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30만 위안이 넘어가는 중국의 유일한 SUV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가 만든 이런 브랜드에서는 SUV 판매가 괜찮았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요, 이렇게 고가의 SUV가 판매 실적이 10,000대를 넘은 것은 리오토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판매 실적에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토가 지금 굉장히 좋은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 3인방 중에는요,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기업이 리오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시킹알파의 비교토를 이용을 해서요. 리오토, 니오, 엑스팽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3인방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추가해서요. 4개의 기업의 펀드멘탈을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최근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요. 지난 한 달간 리오토 같은 경우는 주가가 3.94% 빠졌습니다. 하지만 니오 같은 경우는 22.9% 마이너스고요. 엑스팽도 12.6% 빠졌죠. 자, 테슬라 역시도 18.4% 빠졌습니다. 따라서 최근 한 달간
그래도 주가가 잘 견딘 기업이 리오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6개월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지난 6개월 동안 리오토의 주가는 62% 상승했고요. 니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입니다. 엑스팽도 54.4% 좋은 추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28.97% 좋지 않은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 1년간 어떤 기업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는지 보시면요. 리오토가 단연 돋보입니다. 1.2% 횡보를 했고요. 나머지 3개의 기업은 최소한 마이너스 46%에서 마이너스 61%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다. 따라서 리오토가 굉장히 선전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돋보이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기업이 리오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레이팅을 보겠습니다. 일단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나온 퀀투 스코어를 보시면요. 리오토는 매수 의견을 받고 있고요. 니오 같은 경우는 셀, 매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반면 샤오펑과 테슬라는 홀드, 보유 의견을 획득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레이팅입니다. 리오토는 홀드고요. 지금 니오 그리고 샤오펑만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 테슬라 역시도 보유 의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시면요. 리오토 혼자 강력 매수를 추천받고 있고요. 니오, 샤오펑 그리고 테슬라는 매수 의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퀀투 랭킹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퀀투 스코어는 리오토가 가장 높았죠. 자, 지금 현재 시킹알파에 의하면요. 총 31개의 자동차 제조 기업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리오토입니다. 자, 랭킹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죠. 자, 지금 현재 탑 오토모빌 매뉴팩처러 스톡, 따라서 자동차 생산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기업은 닛산입니다. 닛산 같은 경우는 퀀투 스코어가 4.77, SA 오토주 스코어가 4.50,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5점 만점에 5점 만점 최고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리오토죠. 리오토가 4.45를 받고 있고요. 3위는 이제 스텔란티스, 4위는 BMW, 5위는 폭스바겐이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리오토 분석 툴로 돌아가서요. 레이팅을 살펴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퀀투 스코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봐야겠죠. 자, 일단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리오토입니다. 니오 그리고 샤오펑 같은 경우는 C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리오토는 A-를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양호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성장 추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니오 그리고 엑스펜 같은 경우는 B에 머물러 있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B+를 받으면서 비교적 양호한 성장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리오토는 A+이기 때문에 성장 추세에 있어서 리오토가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전기차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프로피타빌리티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독보적이겠죠. A+를 받으면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테슬라고요. 자, 반면 니오 그리고 샤오펑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오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모멘텀, EPS의 리비전을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굉장히 어닝에 대한 예상치가 좋은 추세를 보이는 기업이 리오토다. 따라서 수치적 분석을 해봤을 때는요. 다른 전기차 기업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현재 PE 레이쇼를 TTM, 지난 과거 12개월로 봤을 때 유일하게 테슬라만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은 모두 적자입니다. 자, 하지만 리오토를 보시면 다가오는 1년 동안은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발견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니오 그리고 샤오펑 같은 경우는 적자에 계속해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죠. 성장률인데요. 아까 리오토가 가장 좋았죠. 자, 성장 추세를 보시면 지난 12개월 동안 리오토는 매출이 67% 넘게 성장을 했고요. 니오는 36%, 샤오펑은 27%에 불과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률은 38.34%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기대되는 성장률을 보시면 리오토는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67%가 넘어가는 성장 추세를 지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니오는 46%, 엑스팽은 35%고요. 테슬라 역시도 34.2% 정도의 성장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요. 이번엔 수익성이죠.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이익 마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독보적이죠. 20%가 넘어가는 총이익 마진을 지켜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니오는 10%, 엑스팽은 11.6%입니다.
보여줍니다. 자, 반면 리오토를 보시면요. 거의 20%에 육박하는 굉장히 좋은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총이익 마진이 굉장히 양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4.4%의 순이익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테슬라의 13.6%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치고요. 자, 다음은 현금 흐름 보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니오 그리고 엑스팽은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죠. 테슬라 역시도 2.85로 그렇게까지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오토를 보시면요.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10.7%가 되거든요. 따라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서 재무제표를 좀 보시도록 하죠. 자, 밸런스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과 부채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토탈 데투 에퀴티입니다. 자, 리오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8.19인데 지금 부채의 규모는 1.78에 불과하죠. 따라서 현금이 지금 부채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하죠. 자, 밑에 보시면요. 자기 자본과 부채를 비교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지금 부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유리하겠죠. 자, 보시면 리오토는요. 27.14%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요.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 부채는 27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니오는 85%, 엑스팽은 34%. 자, 반면 테슬라를 보시면 11.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4개의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재무제표가 가장 튼튼한 것은 테슬라, 그 뒤를 이어서 리오토가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메타 플랫폼즈가 등장하는데요. 메타 플랫폼즈 말고 또 하나의 기업이 추천되고 있으니까 이 기업의 이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는요. 지난 6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수익이 무려 155%를 넘었었거든요. 자, 하지만 실상 6개월 전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메타 플랫폼즈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소식이 가득 찼었죠. 헤드라인에서는 계속해서 메타 플랫폼즈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그들의 성장은 멈췄다.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도배를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메타 플랫폼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전문가가 2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첫 번째는 이제 진 몬스터. 이준 방송에서 출연하셔서 메타 플랫폼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전문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마크 마운이라는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8,385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57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57 나누기 8,385명. 자,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요. 상위 1%보다 위에 나와 있는 굉장히 좀 유능한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번에 सक्세스 레이트, 성공 확률은 55%입니다. 뭐 엄청나게 높은 성공 확률은 아니죠. 10개의 주식을 추천하면 5개에서 6개 정도 맞출 확률이 있다. 자, 하지만 평균 수익률 보시면 23.9%. 따라서 과거 1년 동안 시장의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한 수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유능한 마크 마우니가 추천하는 여러 개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은 언급이 됐던 게 바로 메타 플랫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마크 마우니는요. 메타 플랫폼즈의 주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에 걸쳐서 추천을 해왔거든요.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를 강추해 왔었는데 정말로 155% 넘어가는 좋은 수익률을 거둬냈다. 따라서 이분의 좀 목소리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마크 마우니가 추천하는 주식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구글도 추천하고 있고요. 아마존, 넷플릭스, 추이, 부킹홀딩스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 바로 마크 마운입니다. 따라서 이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읽어볼 기사 제목에 따르면요. 탑 애널리스트인 마크 마우니가 2개의 탑픽을 선정했다. 따라서 그가 커버하고 있는 여러 개의 테크 종목들 중에서 탑2를 이번에 우리한테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요. 주가가 앞으로 150% 이상 올라갈 확률이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선정
선정된 탑2 중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따라서 마크 마우니는 아직까지도 메타 플랫폼즈가 더 달릴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잠깐 설명드리면 어닝의 성장률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20%를 매년 초과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켜낼 수 있고요.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메타 플랫폼즈가 최근에 밀고 있는 릴즈가 굉장히 성장률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릴즈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요, 바로 왓츠앱입니다. 따라서 왓츠앱이라든지 메신저, 지금까지는 메타 플랫폼즈의 매출에 기여하지 못했던 또 다른 플랫폼들이 지금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좋은 추세가 발견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350을 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아직까지 45% 넘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선정된 탑픽은 뭔지 궁금하죠? 자, 마크 마우니가 봤을 때 두 번째로 가장 좋아 보이는 테크 주식은요, 바로 우버라고 합니다. 자, 그가 보기에는요, 우버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에비타 수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에비타 수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우버의 목표 주가를 보시면 75달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무려 150%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고요. 자, 마크 마우니가 이렇게 우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롱텀 프로피터빌리티가 있다. 자, 그 얘기는요, 아직까지 우버는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고 결국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코비드-19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가장 주요한 모델이 모빌리티잖아요.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차량 공유 서비스의 에비타 마진이 30%를 넘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감소했죠. 자, 하지만 마크 마우니가 보기에는요, 이제 조만간 이 에비타 수익률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요, 그동안에 이제 스케일도 많이 향상시켰고 따라서 굉장히 좀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거기에 비용의 효율성도 많이 증가한 기업이 우버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이전의 30%보다 훨씬 더 좋은 에비타 수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 꾸준한 수익률의 향상이 도모되면서 우버의 주가가 커다란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요, 우버라는 기업은 지금 현재 시그니파의 레이팅을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퀀투 레이팅,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퀀투 스코어를 보면요, 5점 만점에 4.73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버고요. 자, 다음에는 시그니파와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인데요. 자, 지난 1개월 동안 30일 동안 총 14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강력 매수, 8명은 매수고요. 4명이 보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니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지금 매도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자, 다음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5점 만점에 4.44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점수고요. 자, 지난 3개월 동안 우버를 분석한 애널리스트는 총 45명입니다. 그 중에 무려 27명이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매수는 13명, 보유는 4명, 그리고 단 한 명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 같은 경우는요, 가까운 미래에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닝의 에스티메이트,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떠한 어닝을 만들어낼 것인가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자, 올 말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23년은 마이너스죠. 하지만 내년 2024년부터는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총 34명이 지금 어닝에 대한 전망을 안겨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플러스 0.21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버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5월 1일이 한국도 그렇고 이제 영국도 그렇고 레이버데이,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3일 연휴를 즐기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그 와중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남아있는 한 주 여러분들 기분 좋게 생산적인 한 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